네, 이번 시간은 9번째 구강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경매 기초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부터는 뭐 경매 이론하고 실전 사례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공부한 게 말소 기준 권리하고 지급 기준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이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하고 지급 기준 권리를 비교를 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건, 저, 가, 압,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플러스 이제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서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경매 절차가 모든 배당 절차까지 종료가 됐을 때 경매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들입니다.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얘기는 배당을 다 받았기 때문에 등기부에서 말소시켜야 되는 거죠. 건저당 같은 경우도 이제 돈 받았고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다 돈 받고 나간 거죠.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그리고 이제 전세권 같은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원래는 사용수익인데 예외적으로 전세권 같은 경우 세 가지 요건. 첫 번째는 집합 건물에 전세권 들어간 경우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죠. 집합 건물에 전세권 들어갔을 때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것들보다도 선순위 권리가 된다는 얘기죠. 선순위 권리. 세 번째는 이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해서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임의 경매 신청이 되겠죠.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다가 전세권자도 나도 배당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숟가락을 얹었을 때, 다시 말해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직접 경매 신청을 하거나 또는 제3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는 이 전세권도 돈 받고 나가는 권리가 되는 거니까 경매 절차가 종료되면 이 전세권도 등기 공무원이 말소시킬 거 아닙니까? 돈 받고 끝난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급 기준 권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급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는 건데 건저당 그대로 내려오고요. 저당,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만 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압류, 압류만 빼고요. 이건 채권이니까 안 되는 거죠.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담보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가압류나 압류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채권에 불과하죠. 그죠? 그러니까 담보권이 아니잖아요. 자, 건저당, 저당,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등기, 전세권 여기에다 하나 추가라 그랬죠. 여기서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지방법원 판례가 인정을 했는데 확정일자고 임차권, 확정일자 찍은 임차권 같은 경우도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지방법원 판례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경매학계 통설적 견해, 거의 뭐 다수설 내지 통설적 견해 같은 경우도 확정일자고 임차권을 지방법원 판례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 기준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저번 시간에 거 잠깐 이렇게 복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볼 텐데요. 프린트물은 제가 올려드리고요. 출력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2019 타경 987땡 사건입니다. 2019 타경 987땡 사건인데 여기서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사건은 무조건 타경이라고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소재지를 보면은 경기도 이천시 뭐 중리동 이렇게 돼 있고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 일단 아파트고요. 자, 아파트 2차 1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물건 종별은 오피스텔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전용 면적이 18.1평, 대지권이 6평입니다. 토지 건물을 일괄 매각이죠. 소유자, 채무자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뭐 경선 이렇게 돼 있고요. 채권자는 안모 씨가 됩니다. 채권자는 안모 씨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입찰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0%죠, 그죠? 10% 이렇게 돼 있고. 왼쪽에 입찰 진행 내용을 보면은 자, 1차 때 2020 7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얼마입니까?
1억 9천이죠, 그죠? 1억 9천에 시작을 했고, 이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 가격이죠. 감정평가사분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가격을 매기는데, 그 감정 가격을 법원에서 그대로 따른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보통 감정가가 나오면은 경매법원에서는 그걸 그냥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하죠. 그래서 1억 9천에 나왔죠. 그죠? 한번 유찰됐고요. 자, 2차 때에 보면은 2020 8월 5일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유찰됐죠. 그 다음에 3차 때가 얼마입니까? 9,310만 원까지 내려간 거죠. 경매 절차 뭐 끝없이 나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개시 등기, 그 다음에 보통 한 석 달 정도 뒤에 매각길이 잡히죠.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각길이 잡힙니다. 매각길에 저희가 법원에 가서 배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1등을 하면은 법적 지위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각길이 잡히기 전에 제1차 매각길이 잡히기 전에 여기 이 정도 시점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잡히죠. 자, 배당요구 종기 이 개념 중요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가 잡히는 거죠.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 권리를 아까 공부를 했는데 소액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까?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보호를 받습니까? 이거죠.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에서 말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지급기준권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근거가 뭡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는 뭘 해야 됩니까? 상가임대차의 임차인 같은 경우는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무서 가서 해야 되죠. 사업자 등록.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시작할 때 전입신고를 안 했다. 처음에 이제 상가 계약서를 쓰고 입주할 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만 하루 전에도 괜찮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상가임대차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주임법이나 상임법에 규정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각기일에 거기서 1등을 하면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 될 텐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서 만약에 유찰됐다. 최고가 매수인이 탄생하면 좋은데 이게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유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차 유찰되고 뭐 2차 유찰되고 이런 식으로 물건이 나오는데 자, 이제 유찰됐을 때 그러면은 물건이 이걸 세매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매각 또는 뭐 신매각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럼 유찰됐으면 물건이 안 팔렸으니까 세매각으로 물건이 다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물건이 왜 안 팔려서 유찰됐냐? 가격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유찰됐으면은 그 다음에 가격을 내놓을 때는 깎아서 내놓는다는 얘기죠. 깎아서 내놓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20% 저감 조치를 해서 그 다음에 2차 때 내놓는 것이고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를 포함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0%를 저감 조치를 하고 싼 가격에 내놓는다는 얘기죠. 보통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다. 처음에 1억 호가부터 1억부터 시작을 했다. 1차 때 1억이다. 그런데 유찰됐어요. 그럼 2차 때 얼마입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의 저감 조치를 하죠. 그럼 8천만 원의 물건이 나오겠죠. 그런데 2차 때도 유찰됐다. 그럼 3차 넘어가서 3차 때 여기에 대해서 20% 저감 조치를 취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20% 저감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80% 가격에 나온다는 얘기죠. 88에 64, 6,400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유찰됐다. 그럼 4차로 내려가면은 여기 곱하기 또 80% 가격에 나온다는 얘기죠. 86이 48, 48이 32. 대충 5억 5천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찰됐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는 20% 정도 깎아서 내려고 기타 지역은 30%,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적인 룰을 안 따르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렇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유찰됐을 때, 유찰돼가지고 물건을 다음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물건을 다시 내놓을 때 이것을 세매각 또는 뭐 신매각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매각기일에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을 했다. 그러면은 일주일 뒤에 뭐가 됩니까?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7일이라는 시간 뒤에 매각 허가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진다는 얘기죠. 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고요. 또는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각 허가 결정이나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 7일 뒤에 만약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졌으면 이 매각 허가 결정이 7일 뒤에는 확정이 됩니다. 확정.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되면 좋을 텐데 만약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서 만약에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여기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낙찰받고 나서 자기가 뭐 밟았다는 얘기죠.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또는 공무원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의 정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기간에 불허가 신청을 해서 이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럼 두 번째,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불허가 결정.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이때 이것도 세매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매각은 두 가지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유찰됐을 때 그 다음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물건을 다시 내놓죠. 그걸 세매각이라고 또는 신매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허가나 불허가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그 물건을 다시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도 세매각 또는 신매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정리해 보면은 세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유찰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도 세매각으로 물건이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유찰됐을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서울 지역은 20%, 기타 지역은 30%의 저감 조치를 취하고 깎아서 물건을 내놓는다는 얘기죠. 물건이 안 팔렸다는 얘기는 너무 고가니까 비싸니까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깎아서 내놓는다는 얘기죠. 유찰됐을 때는. 그러나 불허가 결정 같은 경우는 물건 자체가 유찰된 건 아니잖아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탄생했지만은 이 사람이 불허가 결정을 해달라고 불허가 신청을 제출했는데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주는 거죠. 물건 자체가 안 팔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세매각으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래 가격, 아까 나왔던 가격 그대로 다시 내놓는다는 얘기죠. 이것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세매각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에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유찰됐을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고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는 세매각으로 저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매각으로 물건이 다시 나오는데요. 이렇게 불허가 결정이 됐을 때에는 그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같은 경우 불허가 신청을 해서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랬을 때는 저감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다시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 입찰 보증금 다 되돌려줍니다. 입찰 보증금 다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불허가 결정이 났을 때요. 불허가 결정이 났다는 얘기는 이 경매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찰 보증금은 다시 되돌려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제 프린트물을 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메뉴의 박스 안에 보시면은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주식회사 뭐 경선 뭐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자, 1차 때 유찰됐고요. 2차 때도 유찰됐습니다. 그러면은 1차 때 최저 매각 가격이 1억 9천이죠. 이것이 감정 가격인데 감정 가격이 그대로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내려왔는데 1억 9천인데 유찰됐으니까 저감 조치를 해서 2차 때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2차가 8월 5일이죠. 8월 5일에 얼마 나왔습니까? 1억 3,300만 원이죠.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천이죠. 그죠? 경기도 이천이니까 기본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0%의 저감 조치를 취하고 기타 지역, 경기도 포함해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30%의 저감 조치를 취한다는 얘기죠. 그럼 1억 9천에서 30% 깎으면 얼마가 됩니까? 그럼 곱하기 70% 가격에 2차 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곱하기 70% 해보세요. 만나보세요. 7일은 7, 97이 63. 딱 맞죠, 그죠? 예. 1억 9천에서 30% 저감 조치를 취하고
70% 가격인 1억 3,300만 원에 이 차 때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때도 유찰됐죠. 그죠? 유찰됐으니까 30%의 저감 조치를 취하고 곱하기 70% 해보세요. 1억 3,300 곱하기 70% 하면은 7일은 7, 7, 3, 얼추 맞죠? 그죠? 예, 맞네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지키는 데도 있지만은 예외적으로 각 법원마다 지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레파토리가 흘러간다는 얘기죠. 자, 물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 현황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건물에 보면은 뭐 주거용 오피스텔 뭐 이렇게 돼 있고, 토지는 뭐 대지권 얘기가 나와 있고요. 현황 위치, 주변 환경 나와 있고요. 자, 참고사항 보시면은 넘어가고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봅니다. 임차인 현황. 안용모 씨가 들어가 있는데 점유 부분은 주거용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1억 3천 들어가 있죠. 전입신고 2017년 6월 10일에 전입신고했고 같은 날 확정일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가 2019년 2월 21일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대항력이 있고요. 기타 창구란에 보면은 임차권 등기자이고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임차인 분석에 보면은 세 번째 손가락 화살표를 보면은 임차인 안모 씨는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되고 경매 신청일은 2019년 11월 12일이 바로 경매 신청일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밑에 이제 등기부 현황이 나오는데요. 예, 등기부 현황을 잠깐 볼까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은 순위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주식회사 경선 2017년 6월 9일입니다. 2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가등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7월 달이죠. 최모 씨가 가등기권자가 되는데 오른쪽에 기타 등기사항에 보면은 등기 원인이 뭡니까? 매매 예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그리고 담보 가등기 이제 그 부분을 복습 삼아서 이걸 보고 있는 건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최모 씨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고 오른쪽에 보십시오. 인수합니까? 소멸됩니까? 인수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에 가압류 등기가 돼 있는데 주식회사 유원에서 들어가 있죠. 이것이 액수가 상당히 많네요. 16억이 지금 들어가 있네요. 16억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를 했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등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저당, 저당, 가압류, 압류,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그리고 전세권은 예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하나여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것 중에서 가장 빠른 게 가압류가 되는 거니까 3번의 가압류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말소 기준 등기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말소 기준 등기 그 밑에 2017 카단 54 땡땡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카단이라고 하는 선 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카단 그러면은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사건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게 단자가 있으니까 단독부니까 이것이 1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카합이 되면은 역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합의부 2심 사건이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경매정보지 보실 때 또는 등기부를 보실 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가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최모 씨가 가등기 소유권 이전.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주식회사 유원이 권리자가 되고 있고 채권자 취소권 얘기가 나와 있죠.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돼 있고 자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처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등기부 4번에 보면은 그 최병모 씨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유원 이렇게 돼 있고 채권자 취소권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 가등기에 대해서 바로 이제 가처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등기부 5번입니다. 등기부 5번에 보면은
주택임차권이 들어가 있죠. 주택임차권은 가로 안에 전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건물,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101호면은 101호 전부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등기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019년 2월 21일에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영모 씨가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전입신고한 날짜가 2017년 6월 12일이고 확정일자도 2017년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안모 씨가 이제 강제경매를 집어넣었죠. 강제경매 집어넣고 7번에 이천 세무서장이 압류를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이 되는데요. 잠깐 보면은 계약 관계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했을 때, 자, 이때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이때 계약이 성립됐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계약 종료 시점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계약 기간 동안에 하는 게 민법 621조죠. 이 계약 성립과 계약 종료 이 사이에 하는 게 민법 621조에 나오는 임대차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등기.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이 두 사람이 합의를 해야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갔다 찔르는 거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죠. 등기부의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거고, 이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제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계약 기간 도중에 하는 것은 양자 합의에 의해서 임대차 등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났을 때는 그 이후부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임차권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도 이 사안 같은 경우 자 등기부 5번을 보시면요. 그 안영모 씨가 등기부 5번에 보면은 안영모 씨가 전입신고를 언제 했습니까? 2017년 6월 10일에 했고 확정일자도 그 날짜에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2년 계약을 맺는다고 봤을 때 2017, 2018, 그 다음에 2019년 2월 달인데 아마 1년짜리 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사건 미루고 봐서. 그러면 2018년도 만약에 1년짜리 계약을 썼다라고 했을 때 2018년 6월 12일이 6월 11일로 만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이 임차인인 안영모 씨가 법원에다가 참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서 등기소에서 등기 공무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은 그 5번 주택임차권 되어 있는 2019년 2월 21일입니다. 요 날짜죠, 요 날짜. 요 날짜인데, 이것을 갖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깊은 논점을 설명을 드리려니까 조금 복잡하네요, 지금. 그래서 6번의 강제경매. 그래서 이 사람은 안영모 씨는 만기가 끝나고 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2019년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직접 강제경매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압류 등기를 했고요. 자, 이런 사안인데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매각 허가에 의해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갑구 6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그럼 안영모 씨 같은 경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고요. 아까 임대차 보증금이 아까 가등기권자가 1억 3천이었죠? 액수가 여기 앞에 안 나와 있네, 최모 씨가. 자, 임대차 보증금이 1억 3천. 요거는 안영모 씨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죠. 안영모 씨 임대차 보증금이 1억 3천이고, 전입일자가 2017년 6월 10일이고, 확정일자 같은 날이고요. 만약에 배당에서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으면은 그 잔액을 갖다가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논리를 펴놓은 겁니다. 이 사안이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십시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은 사건 번호 2019 타경 987땡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두 번째 칸을 보시면은 최선순위 설정, 이거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소 기준 권리가 나왔는데, 이 최선순위 설정, 이것이 이제 최선순위로 설정된 권리니까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로 보시면 됩니다. 2017년 10월 25일에 가압류 등기,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것이고, 오른쪽에 배당 요구 종기가 2020년 2월 17일이죠. 2020년 2월 17일인데 아까 보니까 안영모 씨 같은 경우는 배당 요구 날짜가 2019년 2월 21일로 돼 있죠. 자, 이 부분이 혹시 이제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더 계속 진행을 해봅니다. 자, 계속 봅니다. 안영모 씨가 있고 그 밑에 칸에 보세요. 안영모 씨가 있고 건물 전부에 대해 들어갔고 등기부를 떼보니까 주거임차권자로 돼 있고 오른쪽 칸에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입일자하고 사업자 등록, 전입신고한 게 2017년 6월 12일, 확정일자도 그때 했다는 얘기죠. 자, 비고란이 중요합니다. 비고 보세요. 안영모 씨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전입일자가 2017년 6월 12일이니까요. 확정일자도 2017년 6월 12일이고요.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칸에 보세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갑구 6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를 한다. 만약 가등기된 매매 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논점이 많은데요. 하나씩 설명드려야겠네요. 경매 신청을 하고요. 경매 개시 등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매각기일이 잡히는데, 매각기일 이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배당요구 종기죠. 여기 배당요구 종기. 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가임대차의 보호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논점을 잡을 게 조금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경매 쪽에는 이제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배당요구를 해야만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고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당연히 배당표를 넣어주는 거죠. 그게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 배당권자. 그 다음에 배당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권리들은 배당요구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요구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어떤 것들이 당연 배당권자가 되고 어떤 것들이 배당요구 채권자가 되는가를 봤을 때 그 기준점이 뭔가 하면은 경매 개시 등기가 되는 겁니다. 경매 개시 등기. 경매 등기가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저당권 등기가 들어가 있다, 가압류 등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등기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등기부를 보면은 경매 들어가기 전에 이미 권리가 확보된 것들이거든요. 등기가 이미 돼 있으니까 권리가 확보된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 배당권자들입니다. 다시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저당권이 들어갔다.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이미 가압류 등기가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니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배당요구 채권자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는 이런 것들은 주로 등기부에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그런 권리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지금 이 사람 같은 예를 들어서 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찍었다. 법원에서는 등기부에 전입신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봐서 이런 권리들은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니까 임차인이 있다는 거나 그러면은 뭐 주택임대차 같은 게 임차인이 있다. 그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 배당권자가 어떤 것들이 있고 배당 요구 채권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필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가 있고 이렇게 기준 잡았을 때 첫 번째 저희가 전세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전세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민법 621조입니다.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요거는 합의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그죠? 민법 621조는 합의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전입신고하는 경우를 얘기할 수가 있죠. 전입신고하고 뭐 확정일자를 찍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임대차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만 하는 거죠. 전입신고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니까요. 뭐 전입신고하거나 확정일자 찍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사안입니다. 이 사건처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민법 621조의 임대차 등기가 아니고요.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경우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사인 떨어져 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 이 네 가지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일단 전세권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선순위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저갑, 담경전 이런 것들보다도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민법 621대 임대차 등기, 선순위 전입신고, 선순위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것들을 전제로 깔고 봤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죠. 똑같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1, 2, 3, 4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전세권 같은 경우는 칼자루를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칼자루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권 등기가 됐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갈 때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겠다. 만기까지 살다가 계약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낙찰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건물주, 새로운 임대인한테 전세보증금을 100% 다 받고 나가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도 뭐 배당받고 나가겠다. 그럼 두 번째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전세권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번째,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든지, 두 번째는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배당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1번의 전세권하고 2번의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등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찍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했고 이 전입신고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선순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든지 두 번째는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받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배당 요구 채권자가 아니라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당연 배당권자. 자, 여기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 윗부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권리들이고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들은 요 이제 첫 번째 그대로 내려면 됩니다. 전세권. 그 다음에 민법 621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입신고만 한 경우, 네 번째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한 경우, 비교를 해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라 후순위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은 여기 1번의 전세권하고 2번의 민법 621조 같은 경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은 배당받고 나갑니다. 당연 배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입신고만 한 경우, 이렇게 전입신고만 한 경우는 무조건 배당 요구를 합니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경우는 이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이냐 이후로 나뉩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을 때 이때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당연 배당권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로 만약에 전세권이 들어오거나 민법 621조가 들어오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통틀어서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경매 강의를 한 70강을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걸 꾸준하게 따라오신 분들은 아마 이 시스템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매 공부가 뭐 단기간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뭐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판인데 경매 공부는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항과 관련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한 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전후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경매 개시 등기가 기준이 됩니다. 경매 등기가 들어오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돼 있냐 또는 경매 개시 등기가 들어온 그 이후에 나중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다. 말소 기준 권리 선호 불문합니다.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니까 굳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만약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거는 100%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되는 배당 요구 채권자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에 나오는 그 전세권하고 민법 621조의 그 계약기간 도중에 체결하는, 그러니까 계약기간 처음부터 체결을 하든 계약기간 중간에 체결을 하든 그럼 뭐 건물주가 어차피 합의를 봐줘야 등기가 가능한 거니까요. 어쨌든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둘이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등기가 된 경우에는 첫 번째는 전세권도 등기가 돼 있고요. 주택임대차도 지금 등기가 돼 있으니까 등기를 하면은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대항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버티는 거죠. 계약기간 종료까지 버티고 살다가 계약기간 종료가 됐을 때 그 당시 건물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낙찰자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낙찰자, 새로운 주인이 된 그 낙찰자한테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 선택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뭔가 하면은 자기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이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민법 621조의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가지고 배당받고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 경우고. 세 번째, 그럼 이거 바로 비교를 해볼까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세권이라든가 후순위 민법 621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어차피 말소되는 것들이죠.
왜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있는 것들이니까 다 날아가는 것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세권 등기가 돼 있거나 민법 621조에 임대차 등기가 돼 있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갑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당연히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뭐 전입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는 찍든 안 찍든 어쨌든 전입신고를 하면은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입신고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했다. 이런 경우를 비교해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로 전입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역시 전입신고를 했으니까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선순위로 전입신고한 경우는 역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대항력을 행사해서 만기까지 살 수가 있고 그 만기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그 당시 건물주로부터 돌려받고 나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기가 만약에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 그냥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럼 밑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신고 같은 경우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전입신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전입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은 행사를 못하죠. 그죠?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를 못하고 무조건 나가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배당받고 나가야 될 텐데 배당 요구를 해야 되냐 아니면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냐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전입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여기 3번도 그렇고 후순위 전입신고도 그렇고 경매 개시등기 그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전입신고했을 때에는 등기부에서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봤을 때 법원에서 등기부를 때 봤을 때 이 전입신고하는 것은 등기부의 기록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이런 경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100%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지 배당 요구 종기를 넘어서서 배당 요구하는 거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입신고한 경우는 여기 똑같습니다.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매 개시 등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는 말소 기준 권리 선호를 불문하고 경매 개시 등기 그 이전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표에 넣어주는 당연 배당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만약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일단 최종 정리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그것이 뭐 주임법에 의했든 아니면 상임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됐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 선언은 상관이 없고요. 경매 개시 등기가 기준이라는 얘기죠. 경매 개시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것은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에서 알아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러나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은 경매 개시 등기 그 이후에 됐으니까 배당받고 나가고 싶으면은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그냥 전입신고만 한 경우 전입신고한 경우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체 영역에 걸쳐서 전입신고만 한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법원에서 등기부를 떼봤을 때 등기부에 안 나타나니까 이런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입신고해서 확정일자 찍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전 영역에 걸쳐서 구분 없이 이 전 영역에 걸쳐서 배당받고 싶으면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배당받고 싶으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해당하는 전세권 등기를 하거나 계약기간 도중에 민법 621조에 의한 합의에 의한 주택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이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전세권 등기나 621조의 임대차 등기를 했을 때는 등기를 했으니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등기를 했으니까 대항력을 행사해서 버틸 수가 있죠. 만기까지 살다 나갈 수가 있고 또는 나도 배당받고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역에 있어서는 칼자루를 선택지를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됐고.
근데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이게 전세권 등기라든가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를 했다.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대항력 행사를 못하죠. 그죠? 말소 기준 권리가 이게 뭐 중간에 저당권이 있을 때 저당권 날아가고 저당권 밑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니까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대항력 행사를 못한다는 얘기죠. 후순위 대항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대항력 행사 못한다는 거죠. 그럼 대항력 행사를 못하는 거니까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다 날아가는 거니까 배당은 받고 나가는데 그러면 이 전세권하고 이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권자가 그러면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받냐? 그건 아닙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대항력 행사는 못하지만은 배당은 받고 나가는데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하고 민법 621조 임대차 등기는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 배당권자에 들어가는 거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배당을 받고 나갑니다. 법원에서 배당표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은 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논점들이 좀 이제 실무상 그리고 이제 경매 정보지를 보실 때 이게 좀 헷갈리시나 봐요. 자, 좀 복잡한 논점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구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